오늘은 수동태 문장에 by 이외의 전치사를 쓰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문장을 말하고 쓰고 문제를 풀 때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즉시 알 수 있으면 좋겠죠.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예문을 통해 한번 알아보죠. I was really surprised by at the news. 자, by at. 보통은 수동태 문장에서 by 다음에 행위자가 나옵니다. 즉, 능동태의 주어가 수동태가 될 때는 뒤로 by 행위자 이렇게 가죠. 이 문장은 수동태 문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형태를 보면 나는 정말 놀라게 되었어요. 놀랐어요. 우리말로는 능동인지 수동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어 형태로 보면 이건 분명히 수동태예요. 따라서 뒤쪽에 나와 있는 것은 행위자인데 좀 이상하죠. 자, the news. 소식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좀 이상하죠. 자, 이렇게 뒤에 나오는 것이 행동의 행위자가 아니라 어떤 소속 또는 어떤 원천 이런 경우에는 다른 전치사를 써요. 의미에 맞게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at 하고 어떤 소속, 그 이야기의 원천 소재 이런 의미의 전치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처음 수동태를 배울 때 be surprised at 이렇게 외우라고 선생님들이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워서 사용해도 지장은 없겠죠. 그런데 be surprised at 이렇게 외워버리면 만약 at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조금 곤란하겠죠? 그래서 좀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선 어쨌거나 at을 써야 하죠. 의미는 이렇게 되죠. 나는 그 소식에 정말 놀랐어요. 수동태 뒤에는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이게 동사의 수동태 형태죠. 그래서 수동태 뒤에는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by 다음에 주던 행위자가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이라고 그러니까 수동태에는 by 행위자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by 행위자 이런 형태로 나오는 수동태는 전체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실제 영어에서는. 하지만 문법에서 처음 배울 때는 그렇게 이제 배우죠. by 행위자. 그게 일단 기본이니까 그런 거죠. 수동태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의 의미가 B는 존재의 상태를 나타내죠. 어떤 상태다, 어떤 존재다. 그죠? 그 다음에 과거분사는 수동 완료의 의미가 있어서 두 개가 합쳐지면 비동사와 과거분사가 합쳐지면 완료된 상태다, 수동의 상태다.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되니까 B, BP 형태가 되는 거. 여러분 수동태를 한번 보신 분은 알고 계시겠죠? 그 다음 이제 전치사로 가서 뒤에 by가 아니라 이렇게 at이 나오는 경우는 뭐뭐에 놀랐다 이런 의미가 되죠. 이때 at은 뭐뭐의 소속이나 소재를 나타낸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위자 아니고 그렇죠? 행위자는 by. 만약 행위자가 오는 경우에 surprised by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래 예문 한번 보세요. I was really surprised by him. 그 사람이 날 놀라게 했을 경우에 수동태를 만들면 나는 정말 놀랐어. 그에 의해서 그가 날 숨어 있다가 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런 경우에 수동태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의 by의 의미는 바로 행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의미에 따라서 수동태는 뒤에 전치사가 by가 아니라 다양하게 올 수 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The air was filled with the smell of burning rubber. 자, with 무엇을 써야 할까요? 이 경우에 수동 의미를 살펴보면 공기는 채워져 있죠. 자, 어떤 행위자에 의해서 채워져 있으면 by를 쓰는 게 맞겠죠. 그런데 뒤에 보면 고무타는 냄새가 행위자가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고무타는 냄새에 의해 그것으로 원인이 제공되어서 그것과 함께 공기가 바로
꽉 차 있다, 냄새로 꽉 차 있다 라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with 이렇게 되겠죠. 내용은 The air was filled with the smell of burning rubber. 공기는 고무타는 냄새로 가득 차 있다. 자, 이때 with를 쓰는 이유는 with의 의미가 바로 동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뭐로, 뭐뭐와 함께, 뭐뭇을 가지고, 뭐뭐의 일환으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문장을 수동태 문장을 능동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되죠. The smell of burning rubber filled the air. 고무타는 냄새가 채웠어요, 공기를. 이런 능동태 문장이었을 겁니다. 이것을 수동태로 만들면 바로 수동태 주어 the air 이렇게 나가고요. 그 다음 동사는 어떤 수동 완료의 상태 was filled 이렇게 바뀌겠죠. 그런 다음 앞에 있는 주어는 by 행위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with 하고 동반하고 있는 거죠. 냄새가 공기에 동반되어 함께 어울려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with the smell of burning rubber 이렇게 썼습니다. I was excited about opening my presents. 자, 나는 아주 신났어요. 그 다음 수동태 형태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행위자 나오면 by 쓰면 되는데 뒤에 opening my present 내 선물을 개봉하는 겁니다. 이게 행위자가 되기는 조금 어색하죠? 따라서 여기선 about 쓰는 게 어울릴 것 같아요. 의미는 I was excited about opening my present. 나는 내 선물 개봉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신났었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about의 의미 한번 정리해 볼까요? about은 그 의미가 뭐뭐에 대하여란 우리 말 뜻인데 대상이나 상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선물을 개봉하는 그 대상의 그 상대에 관해서 내가 아주 신났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위 문장을 능동으로 쓰게 되면 Opening my presents excited me 이렇게 되겠죠. 개봉하는 게 선물 개봉하는 게 아주 나를 흥분시켜서 날 신나게 만들었어. 그런 의미를 수동태로 고치면 위의 문장처럼 됩니다. 위의 예문을 통해 보신 바와 같이 수동태 전치사는 모두 by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반 이상이 다른 전치사예요. 그것은 어떻게 결정돼요? 문장의 의미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럼 by를 쓰는 경우는 뭐예요? 주된 행위자를 표현할 때 by를 씁니다. 그래서 그 행위자에 의하여 이렇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외에는 문장의 의미에 따라 at, with, to, about 등을 사용하게 되죠. 똑같은 동사라도 의미에 따라 전치사가 달라지는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know라는 동사. 알다, 알게 되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 수동 형태로 쓰게 되면 첫째, He is known to the public. 어떤 의미일까요? 그는 알려졌다. 이렇게 되겠죠? 그는 안다가 아니고 알려졌다. 이럴 때 뒤에 대중입니다. public. 이때는 대중에게 그가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전치사 to하고 어떤 목표 지점 방향을 나타내는 종착 지점을 나타내는 전치사 to를 사용하는 것이 어울립니다. 그래서 의미는 뭐뭐에게 유명하다. 대중들에게 아주 잘 알려져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두 번째 예문 볼까요? He is known as a musician. 무슨 뜻일까요? 그는 음악가로서 알려져 있다. 이 정도 뜻이 되겠죠? 그래서 뭐뭐로서란 의미이기 때문에 as를 전치사로 사용했습니다. 그럼 as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본질적으로 신분이나 자격, 역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음악가라는 신분으로 음악가라는 역할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음악가로 유명하다. 위에 나와 있는 to와 우리말로 뭐뭐로 유명하다. 거의 구분이 잘 안 되죠. 하지만 전치사로서 영어는 구분을 명확히 해주고 있죠.
어떤 사람에게 목적지, 종착지 나타내는 to, 그리고 신분, 자격, 역할을 나타내는 as 이렇게 구분을 해줍니다. 세 번째 예문 보실까요? A tree is known by its fruit. 자, 나무는 알려져 있어 그 열매로 그런 의미죠. 자, 이때 by, 앞에서 by는 행위자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과일이 열매가 어떻게 행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by의 의미는 행위자가 아니라 부산물 또는 경유수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치사가 한 가지 의미가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 열매의 경유, 수단, 부산물로 인해서 그 나무가 알려져 있다, 알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뭐뭐로 유명하다 또는 뭐뭐로 알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구분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죠? 네 번째 예문 보실까요? He is known for his soft voice. 자, 그는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알려져 있다.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유명하다. 이번엔 전치사 for 썼네요. 자, for는 또 어떤 의미로 사용된 걸까요? 바로 이유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이유 원인이 되어 그가 알려져 있어요. 즉 목소리로 유명하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전치사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는 조금씩 다른데 우리말로 해석을 했을 때는 이렇게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문법적으로 전치사의 의미를 다 알고 사용하면 좋겠지만 그거 문장을 말할 때마다 또 쓸 때마다 그것을 생각하면 어느 세월에 말하고 어느 세월에 쓰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익숙해져야 되겠죠. 반복 연습을 통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말처럼 영어가 사용되어야 된다. 즉 영어식 사고에 흡수되어야 된다. 그것은 연습을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 선생님들이 영어를 할 때 요거 외우라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왜요? 외워가지고 그냥 그대로 적용시켜서 사용하면 되니까. 근데 무조건 외워가지고는 조금 곤란한 것이 의미에 따라서 전치사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살짝 변하죠. 그래서 이해를 하고 외워서 습관처럼 내 몸에 착 체득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어떤 10초가 기다릴까요? 기대하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최신 동영상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